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전쟁 때죠. 노동력 부족으로 구 일본군에 이제 잡힌 연합군 포로들, 그러니까 일본 포로들이 일본 국내에 있는 광산이나 탄광이나 공장 등의 노동자로 이제 배치가 됐다. 종전 시, 그러니까 일본 패전 전까지 545명의 포가 있었다. 미국 494명, 영국 50명, 호주인 1명입니다. 이 중에서 8명이 사망했답니다. 당시 환경이 아주 가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고, 깊은 상처를 준 그들에게 깊은 사죄를 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정의를 침범당하지 않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인데, 조선인들을 잡아왔다는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조선인들을 잡아와서 뭐 했다는 얘기는 일절 없네요. 참 대단합니다. 강제징용 흔적 찾아 일본 일주 오늘 첫 목적지입니다. 야타 제철소. 궁금한데 어떨지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맞네, 야타 제철소 있네요. 관영 여기입니다. 임페리얼 스틸워크 재팬 여기입니다. 히가시다 제1고로 사적 광장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히가시다.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잠겨 있네요. 임시 폐쇄 안내. 일부 위험 요소가 확인돼 가지고 이 안에 부지 내에는 닫지 출입이 금지돼 있다. 저기로 가면은 좀 보일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이제 그 1901년도에 세워졌거든요. 제1고로 용광로, 제일 처음 야타 제철소에서 제일 처음 생긴 고로라는 뜻입니다. 저기 1901이라고 써 있죠. 못 들어가네요. 뭐 들어가도 안에는 뭐 근데 여기서 한번 몇 카트 찍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야타 제철소까지 실어 날랐겠죠. 이걸 가와사키 조선소에서 기차를 만들었네. 찾은 것 같습니다. 조선인 유령빈대 계단입니다. 이렇게 높은 데 만들어놨대. 맞네요. 한국인 징용 희생자 유령비입니다. 높이도 해놨다. 밑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볼게요. 여기입니다. 한국인. 니이케 탄광이 여기서 8km 정도 떨어져 가깝거든요. 여기가 이제 탄광지인데 거기서 징용으로 간 조선인들을 맞네, 징용 희생자 위령비네요. 이게 이제 그 니이케 탄광에서 그 한국 징용공들이 살던 그 숙소 건물 벽에
이제 그려졌던 낙서들 재현해 놨다는 거네요. 고국 조선 땅 고국에 놔둔 연인 부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탄식한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그 제일 코리안, 그 제일 한국인 오무타시 무슨 지부의 대표 우판근 선생님, 제2차 세계대전 밑에서 이 땅에 끌려와서 일하다 돌아가신 그런 영령들을 깊은 애도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리케 탄광이 그 치코 탄광하고 똑같이 그 최대 탄광이라네요. 치코 탄광 더불어서 후쿠오카 최대 탄광이고, 이게 이제 메이지 시대 일본 세계문화유산,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들 올렸죠. 군함도 같은 거. 23개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총 조선에는 200명? 9,000명 이상, 10,000명 가까이 징용이 돼서 32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많이 끌고 왔습니다. 아, 여기다.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선정됐다고. これが大体終わったのが昭和6年に並行して終わる。結局昭和の1931年にこれ終わった。結局なんでかというと終わってその以降がこの終わった平成12年で終わったその以降そのまま放置した。ここはそこやろ。これがここ駅。煙突がそこにあったっけ。こういう感じだったわけ。ね。아, 설명 잘 해주시는데, 근데 이게 20세기 초에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본격적인 부국 강병 제국주의로 나가기 직전에 일본이 이제 했던 그런 활동들인데, 근데 굉장히 단기간에 산업화 일어났다는 것도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저 능력 좋은데 좀 쓰지. 뭐 설명도 잘 들었고,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여기서 한 카트 찍고 갈까요? 자, 마지막 카트. 이야. 지금 16km 남았습니다. 오코바야까지. 다 왔네요. 오코바야입니다. 다 왔습니다. 아이고. 위령비가 있다 그랬는데 위령비가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아, 저기 있구나. 저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지금 가는 시간대는 1941년에 완공됐습니다. 고치현은 시곡도에 있는 현인데요.
고치현에서 에이메현으로 이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 고치현에 있는 여기다가 댐을 만든 거죠. 수력 발전용 댐입니다. 조선이 한 200명 정도 강제 식용됐다 그러고요. 상당한 그중에 몇 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한국의 청소년들하고 이쪽에 그 시민단체들하고 교류가 있나봐요. 그래서 매년 보니까 여기서 위령제도 지내고 한국의 청소년들도 찾아오고 하더라고요. 1km 남았습니다. 야, 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국 조선인 강제 연행 노동 희생자 위령비라 되어 있습니다. 그 먼 조국 땅에서 그 이국의 땅으로 강제 연행돼서 그 존귀한 목숨을 희생당하신 분들을 이어 그 위령, 그 혼령일 편안하게 쉬시길 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초혼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이 철도 공사 중 직병몰자 돼 있네요. 철도 공사 중 뭐 일하다가 병으로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초혼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참소주 아닌가요? 앗.
순나네비. 순나네비입니다. 웃기지 마라. 순나네비. 스미마셍. 시치레시마스. 이츠 가라. 이츠 닷테룬 데스까?この トンネル. 僕韓国から来て、ヤウで古いトンネルがあったと聞いて、とこれずっと昔から、ずっと昔。ああ、もう何十年も。何十年ですか？はいあ多分あ、多分。戦争後ぐらいからはあるんです。戦争後。ああ、戦争、戦争。ああ。지금 가는 곳은 마스시로 대본영이라고 막 저기 태평전쟁 말기에 이제 폐쇄가 짙어지니까 일본이 마지막 총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가노 여기 마스시로라는 곳에다가 산에다가 어마어마한 땅굴을 파고 철강도 옮겨오고, 그래서 그냥 땅굴 안에서 다가 죽자는 심정으로, 미주군에 죽자는 심정으로 이렇게 마지막 항전을 하려고 땅굴에다 지하 그 요새를 만든 겁니다. 참 이 광기라는 게 사람들이 광기 무섭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뭐 거기다가 또 조선인 3,000명 정도 동원이 됐고요. 또 뭐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미야시타 수력 발전소라는 곳인데요. 그 한 기간 200m, 높이 한 35m 정도 되는 댐입니다. 수력 발전용 댐입니다. 1941년도에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49년에 완공됐다고 하네요. 조선인이 한 1,500명 정도 강제징용이 돼가지고 일을 했고, 뭐 기록에 보면은 한 88명, 88분 정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기 또 위령비가 있어요. 그 공사 중 발전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위령비가 있는데, 총 이제 한 59명 정도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37명이 그 조선인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중국인도 있고요, 일본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골짜기까지 참, 지금 또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이 골짜기까지 와가지고 참 조선 사람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밥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이제 이렇게 위령 탑이. 아, 여기 순직자 방명. 아, 이게 총 59분 이름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 중에서 59분 중에 37분이 한국분, 조선인이고요. 최다. 와, 크다. 호텔에 체크인이 3시부터인데 좀 기다렸다 체크인하고 정리하고 4시 5분 기차를 탈 겁니다. 하고 오모시리야마 코겐역에 가서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가서 1시간 정도 머물고 타자고 보입니다. 와, 완전 바다네요, 바다. 이게 호수입니다. 아, 이게 정확한 연도하고 이제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원래 이게 30년대 초반에 그 수력 발전용으로 이제 요 호수를 만들고, 주변 강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서 배수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에 그 조선인들이 동원이 됐대요. 그래서 많이 또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이거를 1939년인가 뭐 그때 이힘의 가능성을 세웠답니다. 그분들 영역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나 여기서는 이거 댐 만들면서, 호수 만들면서 그 토종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다. 그 물고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관광을 지었다. 이렇게 지금 관광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웃기죠. 근데 이제 요 근처 이 인근에 있는 절에서 뭐 1900 한참 뒤에 절에서 이 힘의 가늠상을 왜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그 건립 추지서랄까요? 그런 게 발견이 됐대요. 해가지고 그때 죽은 희생당한 그 조선인들하고 근로 노동자들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힘의 가늠상을 지었다. 이렇게 취지에서 발견돼가지고 밝혀진 거죠. 근데 아직까지 뭐 수정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바다입니다. 바다 완전히.
오사리자와 탄광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탄광이라고 하네요. 한 1300년 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 태평양전 당시에 또 일제시대 때 상당히 많은 징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일 그 사학자 계신데요. 박경식 쌤이라고 조선인 강제징용의 기록이라는 책, 한 60년대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아키타현에서 대표적인 징용지로 이 오사리자와 탄광을 지목을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그 조선인 4명이 사망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뭐 두 분은 배고파서 이제 풀 뜯어먹었는데 그게 독초였답니다.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뭐 두개골 골절로 한번 폭행당했겠죠. 그런 식의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느낌. 와. 이런데 끌려와서 일하려고 하면 진짜. 아이고. 화약고인데 당시에 이런 폭파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조선인들 시키고 어려운 작업들 있죠. 이런 건 뭐 어떤 공사든 간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거는 징용자들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전 때죠. 노동력 부족으로 구 일본군에 이제 잡힌 연합군 포로들, 그러니까 일본 포로들이 일본 국내에 있는 광산이나 탄광이나 공장 등의 노동자로 이제 배치가 됐다. 종전 시, 그러니까 일본 패전 전까지 545명의 포가 있었다. 미국 494명, 영국 50명, 호주인 1명입니다. 이 중에서 8명이 사망했답니다. 당시 환경이 아주 가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고, 깊은 상처를 준 그들에게 깊은 사죄를 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정의를 침범당하지 않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인데, 조선인들을 잡아왔다는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조선인들을 잡아와서 뭐 했다는 얘기는 일절 없네요. 참 대단합니다. 지금 가는 곳은요, 그 첫 번째 조선의 학군단체 조선의 위정탑입니다. 그 학군단체의 당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끌려왔던 그 강제징용자라든가 위안부라든가 이런 분들 몫을 이제 이루하기 위해서 교민들이 지은 그런 그 위정탑입니다. 자세한 정보가 많이 없던데요. 한번 한 곳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천하 뭐 무슨 빨간색 묘가 있고, 여기네요. 여기 잠깐 세워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구글 맵으로 찾았습니다. 이 위치 정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글로 위치 정보 한번 다 남겨보려고요. 여기입니다. 근데 아이고 햇빛이 역광이네요. 1990년에 지어졌고요. 다른 기록물들은 일단 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다때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네. 여기서 문경 들어가야겠다. 야.
네, 저는 하고센터 조선 위령비, 위령탑 이때 촬영했고요. 이제 다치마치 고주로 갑니다. 우와. 여기입니다. 다치마치 고주입니다. 전쟁 말기에, 태평전쟁 말기에 이 하코다테에 그 한 3에서 400명 정도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차피 바다 저쪽으로 보면은 일본 혼슈인데 어차피 좀 밑으로 봐야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고향 생각하면서 많이 울고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때 조선인 위안부 2명이 여기서 이제 그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가 당시 하코다테 신문에 난 게 있어요. 다치마치라 그러면 서서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뭘 기다릴까요? 지금 가는 곳은 신정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유바리가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때 여기 탄광으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홋카이도 춥잖아요,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춥잖아요. 추운데다가 탄광 노동까지 해야 되니까 유바리 탄광 끌려간다 그러면 성지옥에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악명이 높았던 그런 탄광이고, 여기도 1900,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941년 기준으로 한 3,900명 정도 조선인 경제 징역이 왔었다고. 朝早くすみません。はい、朝鮮たちの慰霊碑が、はい。そうですか。昭和5年9月に1930年ですね。昭和5年だったら。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んでもないです。 미치겠다. 찾았습니다. 선물 좀 드릴게요. 이게 발기인이네. 이게 뒤에 사망자가 그냥 발기인이네요. 1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본 사람이 5명이고 8명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바리 탄광 징용 갔다 오신 분들이 동료들이 세운 거네요. 동료 한번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바리 석탄 박물관에 갈 건데요. 근데 제가 뭐 박물관 구경할 건 아니고 밖에 그 탄광이 있던 자리에 박물 만들어놨기 때문에 밖에 어떤 그런 시설물 같은 거 있으면 몇 건 스케치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데 문을 다 닫았죠. 유바리 석탄 박물관은 지금 뭐 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 뭐 공사 중이고요. 10시부터 영업을 한다 그러는데 출입문으로 닫혀 있고, 이 쫄딱 망한 유바리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지금 비바이 들어왔고 비바이시에 왔습니다. 비바이에도 비바이 탄광이라고 있었습니다. 유바리 탄광만큼 유명한 탄광이었는데 홋카이도 대표한 탄광이죠. 여기도 상당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 왔고요. 여기도 탄광 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뭐 메모리얼 파크 그래가지고 현장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있고 뭐 석탄의 비라는 뭐 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신들이 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이게 야마
탄광의 기억, 미쓰비시 탄광의 역사. 다이쇼 4년 1915년에 미쓰비시 탄광이 인수를 했네요. 이게 뭘까요? 보자. 소야미사키 일본 최북단 이제 7km 남았습니다. 소야미사키 가서 카이기 소련 격추 사건, 카이기 격추 사건 관련된 그 유적 한번 보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기도의탑. 저 일본 정주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일본 육로로는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고요. 내려가는 길에 또 유적지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지노 비행장표로 갑니다. 여기서 49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1시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942년부터 44년까지 일본 태평양 말기죠. 그 소련과 전투에 대해서 비행장 관련된 곳입니다. 한 4,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된 것만 80만 원 들어가셔가지고 근처 공동묘지 옆에서 막 묻어버렸대 그냥. 동네 그 시민단체들하고 한국 대학생들하고 그게 알려져가지고 2005년도부터인가 6월 발굴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거든요. 여기가 비행장 근데 다 왔습니다. 여기가 그 히코우조 마의 역터라고 여기가 비행장 연결되는 기차역이 있죠. 히코우조라 하면 비행장이거든요. 히코우조 마의 비행장 앞 역 이런 건데 여기 안에 선로가 좀 흔적이 남아 있대요. 여기 있네 바로. 여기 레일이 있네요. 여기 레일 있죠. 여기가 여기 그대로 있구나. 이쪽으로 비행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삿포로 서구 니시부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 평화의 폭포까지는 한 3km 남았네요. 이 삿포로 평화의 폭포 공원에 조선인 승난자 위령비가 있다고 하는데 삿포로도 태평양 당시에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이 침공을 당했고 여기도 탄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대요. 또 이제 사회 기반 시설 놓기 위해서 이런 침공이 필요했겠죠. 여기 평화의 폭포 여기는 원래는 이제 도심에다가 그 위령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곽으로 옮겼대요. 여기가 이제 삿포로 시민들 주말에 트레킹하거나 휴식 취하러 오는 곳인데 근데
근데 뭐 그런 것들 저는 크게 뭐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네 뭐 님비라고 동네 뭐 혐오시설 들어오는 거 굉장히 꺼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옛날 조상들이 저지른 어떤 뭐 잘못 때문에 지금 어떤 자기들이 무조건 사과해야 사과하고 무조건 죄 지은 것처럼 있어야 된다는 데는 뭐 저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게 역사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뭐 NHK 기자도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좀 저기 보이죠? 이 평화의 폭포, 해안어 특히 잘 몰라요. 이 사람들 교육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뭐 갑자기 뭐 그러라고 하면은 충격 받겠죠. 역사 교육이 중요한 건데 뭐 가치 판단 나중에 하더라도 사실상 정확한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서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일주를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1km 남았습니다. 자, 바이크는 주차를 하겠습니다. 한국인 순난자 위령비라고 돼 있네. 위령비. 순난자라는 표현이 전혀 색다른 표현인데, 네, 이것으로써 홋카이도 유적 답사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해군 군수창고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들을 여기다가 했겠죠. 일본 사람들,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나라 다 있는 군대 없다는 게 굉장히 치욕스럽고 말해도 쪽팔린다고 느낄 것 같아요. 물론 무관심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익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겠죠. 근데 왜 군대가 없어졌냐, 왜 헌법에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겠느냐에 대한 이유도 같이 교육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만약 현 상황에 대한 불만, 그것들이 다른 외부 국가들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면 곤란해지죠. 제 요새 제일 뜨는 관광지라네요, 여기가 마이주루에서. 저는 오사카 단바 만간기념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형 코로나 창궐 때문에 신型コロナによる京都府の自粛要請を受け当面の間休館します.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토부에서 유명한가 봅니다. 다 아시네요. 윤동주 집이라고 그러니까 다 아시네. 여기가? 여기네. 찾았습니다.
것들 많이 나왔습니다. 정정시비와 운동주십입니다. 쇼와 있게. そこが昭和池と呼ばれている池はいですね。わかりました。まあ、お気をつけて。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BMのでかいバイクだ。 일로 갈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령비가 있다 하던데 유령비를 못 찾겠네. 이게 31년인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사했는데 상당히 많이 증용이 돼 왔고요. 폭발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셨답니다. 오, 크네요. 상당히 큽니다. 저건가? 이거네. 유령차 여기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있네요. 뒤에 이름이 써있다 그러는데 소와 9년 3월 소와 9년 3월이니까 저 위에 정보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공유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일단 호텔 도착해서 갈아입고 바로 그 고베 조선인 전철 철도 노동자의 상 보러 한번 가볼 겁니다. 지하철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택시 탔습니다. 택시 타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이 근처에서 내리면 가까울 거라고 해서 여기 내려주셨거든요. 택시 900엔 나왔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바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 찾았습니다. 여기거든요. 올라가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고베시하고 아리마 온천 되게 유명한 온천입니다. 오사카지 간사이 지방 굉장히 유명한 온천인데 고베시하고 아리마 온천 연결하는 34.5km 철도 1920년대 만들었답니다. 근데 건설 당시에 조선인 1800명 동원됐다네요. 1800명이 굉장히 노동 환경이 가혹했었고 그 임금 체불도 빈번했다네요. 그래서 노동쟁이도 한 4번 일어났답니다. 아, 저기 있다.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하. 이렇게 철도가 보이는데 이렇게 있네요. 고베 전철 부설공사 조선인 노동자의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다발이 이렇게 고베 아리마 전철 미키 덴젤 희생한 13분이네요. 조선인 13분을 추도하기 위해서 두 민족의 영원한 우호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베항 평화의 비에 갑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좀 하다가 근처에 뭐가 없나. 코베항 요 지하철로 2정거장이거든요. 좀 걸어야 되지만 거기 이제 2차 대전 때 코베항에 조선소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어떤 그 군수 시설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인, 조선인, 중국인, 뭐 연합군 포로들 엄청나게 증용이 됐을 때요. 그래서 그런 거 사과하고 뭐 사과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화를 기원하는 애매하게 둘러표를 하는 거죠. 직접적인 사과라기보다는 평화를 기원한다 뭐 이런 식의. 여기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아웃 하기 전에 거기 갔다 올 생각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요. 고베항 평화입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평양전쟁 때, 아시아 태평양전쟁 때 고베항이 노동력 부족에 되게 대단한 군수기지였거든요. 그때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고 중국인하고 조선인하고 그 연합국군 포로들을 이렇게 항만 하역이나 조선소 같은 데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런 역사에 그런 역사를 가슴 깊이 새겨서 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을 서약하기 위해서 세운다. 취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코베항 코베의 전시하에 조선인 중국인 강제 현행을 조사하는 위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 회가 있네요. 2008년에 세워졌네요. 왔다. 위령비가 여기 어디 있다 그러던데 여기 있습니다. 추도비가 있네요. 이 고보댐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가 있네요. 한국어로도 써져 있고요. 아, 1940년 착공한 고보댐에 다수의 조선인들이 조선 반도에서 연행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들의 반도에게 행했던 식민지배가 고노여나 이런 비극적인 비극을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일본과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결의를 새롭게 하고 일본과 조선의 양민족이 우호를 다질 것을 뭐 그렇게 한다. 여긴 명확하게 사과문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왔습니다. 여기 히로시마군요. 원폭돔이 보일 것 같기도 한데 2km나 남았네 아직. 저기 있네 원폭돔. 절로 가볼까요? 주변에 이런 뭐 기념비라든가 위령비라든가 그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좀 차분하게 꾸며진 것 같아요. 이거는 세계 문화유산 될 만합니다. 전쟁 관련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핵무기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 될 만합니다. 저거는 불만 없습니다. 군함도 이런 건 아니죠, 진짜.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무려
무려 공중 화장실 옆에다가 세워놨네 진짜로.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그 미군 공습이 예상이 되니까 지하에다가 해군 비행기 공장을 다가 이동했다. 이거 보네. 요 근처였던 그 공습을 피하기 위한 그 지하 공장에 제11 해군 항공 창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항공기 생산 시설 또 시대 20년이니까 1945년 1월 고로에 1945년 1월에 축조를 했네요. 일본인 희생자, 강제연행 한국 조선인 희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쪽에 환기구를 그렇게 상징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주택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앞이 조세 탄광이었대요. 1942년 2월 3일에 니지카 해변에 있는 조세 탄광에서 수몰 사고가 일어나서 183명이 산채로 돌아졌다. 여기가 조세 탄광. 저게 피아라고. 그걸 멀지 않습니다. 해안선에서 가까운 데, 그게 먼 바다에 있는 건 아니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제 위령비도 아마 저 두 개를 그대로 형상해서 만든 것 같아요. 관문 터널로 갑니다. 바이크를 건널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랑 가보려고 합니다. 이 보이시는 게 관문대교고요. 혼슈에서 큐슈로 넘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위에 관문대교 건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해저 터널을 지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첫날에 28일날 시모세키항 도착해가지고 바로 관문 터널 타고 큐슈로 넘어갔거든요. 오늘이 5월 21일이니까 23일 만에 오나요? 시모노세키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오늘은 걸어서 한번 건너볼 거고요. 근데 차로는 못 다니니까 관문터널도 굉장히 태평전쟁 말기에 그런 스토리가 예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도보 가는 곳이나마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 뭐 조선인들이 이렇게 됐다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도 상당히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왔었다고 이게 저기 그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근방 사셨던 분들이 조선인들 굉장히 많이 끌려서 징용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했겠죠. 369년이면은 뭐 딴 데도 뭐 저기 어딥니까, 저 소화목 같은 데는 그거 동네 저수지 파는데도 뭐 농사용 못 파는데도 막 동원해가 갔는데, 이거 이 큰 공사에 동원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뭐 기록 같은 게 없으니까 뭐 서로 딱 오리발 내밀기 좋죠. 어쨌든 간에 여기도 관문 터널도 이것도 이제 여기는 이렇게 조금은 뭐 해협이 빨라가지고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어놨는데, 이게 원래 그 저기 보시면 여기가 혼슈고 저쪽이 큐슈거든요. 그러니까 혼슈에서 큐슈까지 이게 징용 오면은 이제 왜 징용 오면은 여기 시모노세키랑 오잖아요. 제가 왔듯이 시모노세키항으로 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절로 큐슈의 탄광으로 제가 갔던 미이케 탄광이나 뭐 저기 그런 데다가 가야 되잖아요. 아소 탄광 같은데. 그런데 하려면 또 필요한, 또 이렇게 치료될 그게 필요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관문 연락선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자와 인력 수송하는 배가 있었는데, 이제 미군들이 이제 본토 공습하면서 또 미군 잠수함들이 다니면서 이제 관문 연락선이 굉장히 이게 폭침을 시킨 거죠. 이제 못 다니게,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쟁적인 어떤 목적으로도 이게 그걸 판 거거든요. 여기는 그런 설명 안 돼 있는데, 뭐 타마란 말이 우연히 이런 뜻인데, 우연히 뭐 하던 중에 생겼다고 하던데,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뭐 신뢰할 수 없는 말 같습니다. 좋은 말만 적어놨는데 아닙니다. 조금 더 필요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 해저터널입니다. 해저터널. 혼슈와 큐슈 연결하는. 지금 똥굴 마을에 갑니다. 똥굴 마을은 어디냐면 그 시모노세키에 있는 그 옛날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조선인 집단 거주 지역이에요. 이름이 좀 묘하죠. 똥굴 마을. 이게 이제 해방되고 미처 여비를 구하지 못하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이제 해방은 됐지만은 부관패리 못하고 여비를 기다리시다가, 여비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못하고 뭐 하신 분들이 여기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근데 살 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 언덕, 시모노세키 항 바닷가 앞쪽에 언덕백인데, 여기 뭐 돼지 분뇨 처리장 있고 막 그런 데였대요. 공동묘지 있고 뭐 그런데 판잣집 짓고 살았겠죠. 바라크라 그러는데, 판잣집을 일본에서는. 그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슬럼가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바로 그 배만 타면은 고향 갈 수 있는데 그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들이니까 더 슬픈 분들이죠. 650m. 교회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거기 이제 조선인 옛날부터 그 똥굴 마을에 살던 조선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가보고 근처만 스케치하고 내려올 겁니다. 똥굴 마을입니다. 근데 그렇게 깨끗한데. 알았다.
이게 모지코 출정비가 왜 그거 좀 중요하냐면요. 이 태평양 전쟁 기간에 이 모지코항을 통해서 200만 명이 저기 전선으로 투입이 됐답니다. 전쟁터로요.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쪽으로 들었겠죠. 근데 그 중에 100만 명이 못 들어왔대요. 전사한 거죠. 근데 그 중에 뭐 조선 사람 징병제 없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뭐 기록은 없으니까 그냥 뭐 이건가 봅니다. 맞네요. 모지코 출정예비 맞습니다. 이게 모지코 암벽에서 출정하는 병해시 병사들을 환송하는 그런 광경이다. 근데 이 모지코항을 역사의 어떤 후세 길이 남겨서 뭐 평화를 이렇게 뭐 바라는 평화를 기억하는 뭐 그런 장소로 삼자 이런 얘기인데 그 전쟁 누가 일으켰다는 거죠. 전쟁 저가 일으켜놓고 아무데나 평화 갖다 붙이면 되나요?